이제 네 번째는 바이러스랑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내용이 좀 길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작년 한 중순 전까지는 문의도 별로 없고 발견되는 것도 별로 없어서 뭐 많이 좀 잦아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참 많이 좀 발생을 하고 문의도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얘네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바이러스는 혼자 움직이지는 못해요. 혼자 감염되지 못하고 이런 버스, 자동차 같은 진딧물과 총체벌레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딧물이 딱 침을 꽂을 때, 총체가 착 입에 댔을 때 그 묻어있던 애들이 안에 들어가면 되면서 이제 바이러스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안에서 우리 깻잎의 양분을 이용해서 막 증식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치료약제가 없어요. 왜냐? 감기랑 똑같거든요. 우리 감기약 주지만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 아니잖아요. 감기 때문에 열이 난 걸 내려주거나 두통이 생기는 거 다른 것들을 약화시켜주는 진통제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라서요. 똑같이 바이러스랑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총체나 진딧물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린 애들 중에는 진딧물이나 총체 흔적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주름이나 황색점이 생기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끝만 빼꼼 돌아간 애들도 있어요. 뭐 약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얘네들은 다양해요. 증상이. 하지만 지 멋대로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희끗희끗 변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질소 과혈처럼 울룩불룩해지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슘 결핍처럼 사이가 노랗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광이나 마그네슘 결핍 뭐 이런 것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의심이 되면요. 일단 저희가 그냥 보면 아는 게 아니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도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거 나쁘게 주신 게 없는데? 라고 느끼고 뭐 토양도 찍어봤을 때 괜찮으면 키트를 좀 하거든요. 키트가 두 줄이 나오면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방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예방은 얘네들이 타고 오는 친구들을 없앰으로써 그리고 약간 정류장과 버스를 없앰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정류장이 돼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걸린 애들. 전 세계적으로 1200가지의 기주식물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든 이렇게 바이러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걸려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애들을 우리 곤충 애들이 먹어요. 침을 꽂고 그래요. 그럼 묻어버리고 걔들이 다른 건전한 식물로 이동해서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쭉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 대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정류장이 돼주는 주변 잡초를 없애준다. 그리고 버스가 되어주는 매개충을 잡아준다. 그리고 정류장이 걔네들이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정류장을 만들거든요. 우리 농장의 깻잎도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류장이 된 깻잎, 감염된 깻잎도 없애준다. 그래서 퍼지는 걸 좀 막아준다. 만약에 뭐 깻잎이 걸린 애가 옆에 있어요. 근데 또 옆에 깻잎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걸리진 않아요. 해충이 없다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났다면 해충이 또 발생은 우리가 완전히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깝더라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통 수세가 좀 좋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져서 괜찮아졌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감기가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바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약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애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진딧물과 바로 총체벌레. 일단 진딧물은 많이 보셨죠?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만들고 뒷면에 막 모여 살고 내가 배설물로 이제 검게 그을리는 얘들은 진짜 군집생활을 해서 뒷면 보면 좀 잘 보이잖아요. 저는 진짜 그 현미경 보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진딧물이에요. 모르겠어요. 제일 징그러워요. 그 소름이 끼쳐서 볼 때마다 사무실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직장인이고 저보다 뭐 연차도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막 욕을 합니다. 좀 징그러워서. 그래서 이거 볼 때도 사실 좀 징그러워요.
얘들은 무시충과 유시충이 있는데요. 일단 깻잎에 먹을 게 많으면 무시충이 계속 생겨요. 시가 날개 시자잖아요. 날개 없는 애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얘들도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막 나오거든요. 이제 먹을 게 없다 하면 애들이 유지충을 만듭니다. 생식을 해서. 그러면은 그 날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단 군집적으로 생활을 하고 먹을 게 없을 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번식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초반에 방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분무기 같은 걸로 뿌려주시면 잘 잡히고요. 뒷면을 잘 뿌려주시고 또 얘들은 끈끈이 트랩을 해주면 이동하는 애들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친구를 잡는 걸로도 이제 걔네가 낳을 애들을 방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한 마리를 잡은 게 아니고 얘가 낳고 낳은 애들이 또 낳을 애들을 같이 방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충체벌레예요. 얘들은 진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긁어먹는 흔적을 내요. 살짝 긁은 것처럼. 빵꾸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이랑 땅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입에 있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입에 있다, 땅에 있다.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입에서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알이 부화하고 약충기를 보내고 번데기 생활을 하러 땅으로 내려갑니다. 얘네 엉덩이를 보면요. 뭔가 스프링 같은 도약기가 있어요. 그냥 팅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번데기 생활을 보냈다가 이제 끝났다. 이제 나 다시 복귀할 때다. 그러면 스프링 도약기로 팡 해서 올라가서 입에 다시 오게 돼요. 또 알을 낳고 이런 특별한 생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얘네들이 알을 낳는데 알도 사이에 낳아요. 조직 사이에 낳아야지 그래야 내가 잘 살지 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 친구는 자식들을 위해서인데 안에 넣어서 좀 밀도를 줄이기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도약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완전 방제가 힘들어요. 모든 해충이 그렇지만. 그래서 4월에서부터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발생을 하고 5월부터 늘어나고 하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좀 지속적으로 잘 예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요, 얘네들의 생활사를 좀 이해하고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네 발견되면은 약 뿌려야겠죠. 성충이나 유충을 입을 뿌려서 방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얘네가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칭 비닐까지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같이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2차 방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1차 방제를 할 때 알이었던 애들이 2차 방제쯤에 되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충이 되겠죠. 그럼 걔네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제는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발생이 심하면 3차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얘네가 번데기가 돼서 다시 올라온 애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방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밀도를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방제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찰을 할 때는요, 이렇게 흰 종이 되고 탕탕 치면요, 도약기를 또 놀랐는지 팡 하고 나와요. 그리고 얘들은 흰색 종이에서 좀 보면은 좀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이 끈끈이 트랩은요, 총체벌레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 해놔가지고 들어오는 애들 좀 막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시작 전에, 보통 이제 시작과 똑같이 하거나 시작 전에 설치해 놓으면 좀 들어오는 애들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2회 연속은 좀 기본이다. 2차 방제까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랑 관련된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응애, 점박이 응애, 이름 그대로 점박이가 있고요. 입도 점박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참원지 응애. 참원지 응애는 일단 이렇게 길게 만들고요. 말아버리거나 딱딱하게 만드는데요. 진짜 심하죠,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빨대 누가 나벨명 같을 때는 꽈배기네 뭐 이러더라고요. 꽈배기처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발생이 엄청 심하게 됐을 때는요, 따 버리시고요. 좀 강한 약으로 소독을 하셔야 돼요. 한번 내가 있는 것들을 좀 수락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강하게 한 번 정도는 약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얘들도 그래도 다 잡진 못해요.
왜냐면 일단 얘네들도 입에서만 생활하긴 하는데 모든 스테이지가 다 있어요. 알 스테이지, 뭐 성충, 약, 유충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은 껍질로 이제 농약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려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래도 얘네들도 2차 살포는 필수예요. 왜냐? 안에서 나온 애들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 방제는 힘들다. 그리고 또 좀 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요. 고압보다는 저압으로 좀 꼼꼼히 뿌려주셔라. 네. 그리고 이렇게 초기는 입 뒷면에 많이 발생하니까 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셔라. 네. 그거를 좀 포인트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제 스팟은 이런 곳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 집이 돼주는 정류장이 돼주는 사이잡초나 1, 2중 사이잡초는 좀 우리가 잘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병이에요. 이제 좀 빠르게 좀 달려왔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앞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병에 대해서는 많이도 들으셨을 거고요. 여기저기 검색해도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여기서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병은요. 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균은 약간 어디서나 있어요. 어느 땅이나 다 있어요. 약간 균을 도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추우면 밖에 나가셔서 돌아다니는 도둑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무 집이나 들어갈까요? 아니죠. 아, 허술해 보인다. 와, 문도 안 잠겨 있고 활짝 열려 있다. 이런 집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식물을 약하게 키운다는 건 아까 환경들을 잘 맞춰주지 않고 튼튼하지 못하게 키운다는 건요.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한테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병이 발생했을 때 약을 뿌리는 건요. 그냥 털리고 경찰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뭐 다른 방법들도 많죠. 뭐 환경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 있는 방법들이라도 좀 더 많이 적용해 주셔서 이 병원균들이 잘 침투하지 못하는 튼튼한 작물을 만들어서 보완을 잘 해놓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약보다는 약을 쳐서 방지한다기보다는 애초에 침투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병에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좀 비가 골고루 내리면서 전문의병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고요. 얘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을 뿌리는 것도 있지만 환경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 병든 잎은 무조건 다 이병제를 버리고요. 그리고 약보다는 환경, 그러니까 습도가 좀 낮아지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혹시 하엽이 많다면 하엽을 좀 제거해서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질소가 땅에 많을수록요. 애들은 연약하게 자라고 병도 침투가 잘 돼요. 그래서 더 질소 재비를 더 주지 않는. 그전에도 좀 적정하게 키우셔야겠지만. 그리고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습도가 병을 일으키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줘요. 이 포자가 날아다녀요. 뭐 제빛곰팡이 같은 포자가 날아다녀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탁 붙어서 딱 붙질 않아요. 물 같은 게 있고 촉촉해야 더 잘 붙어요. 그래서 과습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붙어서 얘들이 균사를 만들어서 조금씩 녹여가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습한 환경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환풍기를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위에 선풍기를 달아서 좀 과습을 좀 피해 주시는 없는 농가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습을 좀 피한다면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의병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걸렸을 때도 이렇게 습도를 낮춰줌으로써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미 걸렸으니까 약 뿌리고 말아가 아니고 환경도 같이 조절해주자. 그리고 시드름병은요. 미숙태비가 있고 또 토양에 많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걸렸던 토양에 좀 계속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좀 얘기할 거는 역병이에요. 역병도 뭐 거의 설명 안 드려도 되다시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 따라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얘들은 토양에서 이제 살고 걸렸던 데서는 계속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추 역병이 발생한 곳에서도 발생하는 것처럼. 근데 약제는 시드름병은 없지만 역병은 좀 있거든요. 근데 번지는 걸 좀 막아주는 정도고요. 크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한 3년에 한 번 정도의 태양열 소독, 뭐 밀기울 같은 소독을 통해서 한번 병에 토양에 있는 병을 없애주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열 소독의 같은 이치가 밀기울이잖아요. 그럼 이씨도 내려주고 물리성도 개선되고 그리고 이렇게 병들도 없애니까 예방의 조건에서는 많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 2026년에도 좀 안전하게 또 고품질 깻잎 많이 생산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